매주 목요일 저녁 이 시간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혼 권하는 사회라는 주제로요. 한국 비혼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볼까 합니다. 취재를 해온 반승원 PD, 매일 그대와를 마치고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바로바로 답을 좀 해주세요. 원래 이렇습니까? 여기가? 예. 네. 결혼 안 하세요? 답해주세요. 네. 할 겁니다. 예,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갔다 와도 좋으니까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 그럴까요? 본론으로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들. 예.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자발적인 비혼 상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사회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죠. 예.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선택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가치관이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가치관은 분명히 내가 속한 그 사회적 분위기, 예.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지향 이런 데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결혼이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해 있어서 사실 비혼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을 못했다는 뜻의 이 미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혼을 안 한 상태, 비혼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주도적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만든 미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스스로 난 비혼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전후 상황과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도 모르게 미혼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미혼이든 비혼이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이나련 연구위원 통해 한번 들어보시죠. 혼인 건수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7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혼인율이 7.0이었던 거에 비해서 2014년에는 이제 6.0으로 떨어졌는데 비교를 해보면 7년부터 이제 쭉쭉 감소하고 있는 혼인율은 저하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연령별로도 초혼 연령 자체가 2014년에 이제 여성이 29.8세 남성이 이제 32.4세 정도 나고요. 그리고 2015년에 드디어 3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 30세가 넘게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 이제 모두 남녀 공히 30대로 넘어갔다. 네, 지금 방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가 팩스를 보냈는데요. 돌발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지역이고요. 재난방송 요청 시간은 2018년 5월 17일 7시 4분에 지금 방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정보 청취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담장, 축대, 하수도, 배수로 점검, 그리고 정비, 또 빗물 유입구 덮개 제거, 저지대 하천변 주차 차량 즉시 이 안전지대로 좀 이동하고요. 그리고 산간 계곡, 산사태, 상습 침수, 이 하천변 주차장입니다. 예, 그리고 축대 붕괴 같은 그런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침수 우려 지하차도와 하천은 횡단을 좀 금지하고요.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옥외 광고판 및 이 맨홀 주변 접근 금지입니다.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마시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좀 부탁한다 하는 내용의 지금 팩스가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음을 또 알려드리고요. 네. 예, 방송법상 이거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뭐요? 아니 비혼 얘기 다시 해볼까요? 예. 앞서 이제 컷을 좀 듣긴 들었는데 혼인율이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또 혼인 연령도 점점 이제 만혼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통계를 조금 살펴드릴까요? 작년에 총 혼인한 건수는 26만 4,500건. 예. 그러니까 그 전해인 2016년보다 6.1%가 감소했고요. 예. 지난 1974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한 30세에서 34세 인구에서만 남성 혼인 건수
건수가 2016년보다 11,300건, 여성은 7,90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평균 초혼 연령도요. 남녀 모두 소폭 상승해서 10년 전에 평균 31.1세였던 남성 초혼 연령이 32.9세, 여성은 28.1세에서 30.2세로 남녀 공이 이제 30세 넘어서 결혼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평균을 많이 높이셨네요. 저는 너무 많이 높여서 송구합니다. 예, 제 주위에 봐도 지금 결혼 안 한 싱글 남녀들 참 많습니다. 바로 옆에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남녀 싱글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결혼할 시기에 미혼이든 비혼이든 혼인 상태를 이루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결혼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도 많으니까. 직장과 함께 결혼을 병행하기에는 앞으로의 뭐 출산이나 아니면은 육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각자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집도 사야 되고 근데 뭐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 뭐 월급 받아도 잘 받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1억을 모으는 게 절대 쉽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노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뭐 앞서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또 채팅창에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남성 부담이 셉니다 하는 박홍균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대체로 들어보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뭐 이런 게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남성들은 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좀 기피하나 봐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선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미혼 남녀 7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비혼주의라고 답을 했고요. 예. 이런 비혼에 대한 생각은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높았고요. 또 결혼은 선택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대답도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남성보다 여성의 비혼주의가 더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결혼 후에 출산이라든지 육아, 살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갖는 부담이 더 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남성들은 사실 기존에 하던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 병행하는 뭐 그동안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이죠. 물론 심리적으로야 부담감, 책임감이 더해지지만 예. 반면에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출산, 육아가 또 자연스레 따라오면서 그동안의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요. 삶의 패턴에서도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나이가 어릴수록 비혼주의가 많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 미래가 더 결혼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혼인율이 계속 감소하는 이 원인 분석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이나련 박사 통해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는 가치관의 변화? 그걸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었을 때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남녀 차이도 나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요. 근데 성역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양육 부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경제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뤘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결혼 이꼴 자녀라는 또 생각도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성, 내가 현재 대개 생활에 만족을 하면요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는 이 삶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할 수 이제 선행 연구했던 남성 같은 경우에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혼 선택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컷 상태가 살짝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은 좀 들리시죠? 다 네. 어떤 얘기인지.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얘기가 좀 와닿는데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 결혼을 생각한다 이 얘기. 네.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건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남성들에게 그런 또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는 더 열악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야 우리 땐 더 어렸어 하시면서 결혼을 당연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근데 또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건 참 상대적인 거라서 그렇죠. 지금은 과거보다는 뭐 절대치로는 훨씬 형편이 나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만족감이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얻는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예. 심리적인 기대치가 더 커져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감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녀의 만남, 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이 사회의 기본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싱글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된 이유, 곧 사회적 원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경제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취업률 저하 이런 등등이 비혼을 부추기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전에는 뭐 다 어렵게 사니까 그냥 우리 지금은 어렵지만 같이 살면서 키워나가 보자 이런 마음가짐이었다면 네. 요새는 다 세팅됐다 결혼하자 이럴 수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혼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 이들이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있는 불안한 경제 심리, 개인 결혼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이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국은 사회에 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혼인율 저하, 또 만원화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 문제, 결국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혼인율 저하가 가져오는 또 다른 사회 문제, 전 경기도청 여성가족과 국장이자 현 자치행정국 국장인 우미리 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한 영국 학자가 2006년대지만 저출산으로 700년 뒤 사라질 제1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통계청의 통계를 보더라도 30년 뒤에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만호나 비혼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은 물론 핵심 노동 인구가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후손을 못 잇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사회의 존립이 가능한 게 결국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람으로 사회가 구성되는 건데 비혼화, 만혼화 이게 결국은 저출산이고 또 이게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요. 예. 사회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이게 사실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 개인만의 선택이라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결혼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지원 제도부터 예. 조기 결혼한 부부에게 추가임금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긴 하지만 예. 문제는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동기부여 정책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지자체에서 열심히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거 받으려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실효성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당근, 채찍, 포상 이런 걸로 동기 유발을 하기보다 네.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의 의지, 마음이 우선돼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이나련 연구위원은 얘기하거든요. 자꾸 대중매체에서 되게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애 키우기 힘들다,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든다. 옆을 봐도 안 행복하다 그래요. 야 너는 결혼하지 마. 뭐 이런 누굴 봐도 그렇다라면 과연 저걸 선택할 이유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 애 키우면 죽을 것 같이 자꾸 나오니까 지레 겁먹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물론 그게 되게 핑크빛은 아닌 건 알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예, 뭐 대중매체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가깝게는 어머님이 그러잖아요. 아휴,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소영선 씨도 저한테 예. 그닥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던 아이고, 것 같습니다. 무슨 결혼에 소리세요? 대해서. 네? 이렇게 저는- 사모님이 듣고 계신가요?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니 예. 또 말이 달라지시네요. 저 말고 이제 다른 주위의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야, 너 신혼만 지나봐라. 본인 빼고. 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결혼을 왜 했어? 무덤인데 뭐 이런 얘기. 아이고, 좋은 시절 다 갔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좀 책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구촌 가정훈련원 이희범 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아마 난 이것이 결정적으로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살아주는 본을 보여줬으면 아유 나도 참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아빠처럼 이런 도전을 줄 텐데 부부가 서로 갈등하죠. 맨날 싸우죠. 큰 소리 지르죠. 또 부부들만 싸워요. 또 애들이 또 크면 또 아이들이 또 부모하고 또 이렇게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서 살아온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겠다. 그럼 우리 부모처럼 불안하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기성세대 부모들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이제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부대끼면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꼭 의무감에 하기보다도 결혼해서 가정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 그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여기에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네. 또 사회적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어우러질 때 인류의 그 아름다운 전통인 결혼의 가치가 빛날 수 있을 텐데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범 원장의 말을 통해 들어보시죠. 우리 그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실제로 결혼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감, 또 개인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의 의미는 첫째는 전 정서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삶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이것은 난 그 결혼에서만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명성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위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에도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복은 릴레이션십,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녀와 거기서 갖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예, 행복이 그 어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온다. 그것도 가정 안에서.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런 것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몸에 스며들고 그러다 보면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질 것 같고. 네. 예. 결혼이 꼭 뭐 인류 역사와 함께 온 하나의 사회 제도라서 한다기보다요. 예. 그 어디서도 못 얻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 관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그런 행복을 못 찾았네요. 아니요, 이제 가정에서의 행복이야 뭐 자식으로서는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행복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역할이 좀 바뀌어갖고 많이 부모나 바뀌었죠. 배우자로서의 예. 행복도 이제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예, 최고의 행복을 맛볼 관문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분들 부지런히 노력하시고 또 주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